대한민국 인천공항으로 도착한 영국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불만 섞인 표정으로 승무원 대기실에 들어왔는데요. 그곳에는 한국인 승무원들이 다음 비행을 대기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영국 승무원 중 한 명이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한국인 승무원이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그녀를 어딘가로 데려가는데요. 그곳에 도착한 영국 승무원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승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미엘입니다. 제가 승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한 지도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최근 인천공항에서 경험한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 승무원 일을 계속 해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제 마음속에 답은 정해져 있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 항공사는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항공사는 아시아 승무원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아시아권에서도 항공 노선의 중요도가 높았던 곳은 일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본 출신 승무원은 좀 있었어도 한국 출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인 승무원 채용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항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외항사의 채용이 대부분 그러하듯 한국인을 뽑을 때는 한국인 승무원이 필요해서고, 그것은 곧 한국으로 가는 비행 노선에 대한 중요도와 빈도수가 높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렴풋이 한국의 발전을 짐작했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비행이었습니다. 터키로 시작해서 러시아를 경유했다가 일본으로 가는 비행이었는데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약간 몸살 기운이 있길래 약을 먹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인지 그날따라 많이 예민했던 것 같아요. 비행이 시작되고 안정권 기류에 도착했는데도 평소와 다르게 비행기의 떨림이 잔잔하게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비행기는 늘 떨림 현상이 있지만 비행 10년차 경력자로서 이번은 뭔가 달랐어요. 게다가 그날은 유독 날씨가 험악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갑자기 저희가 탄 비행기가 그만 거센 난기류에 휘말리고 만 거예요. 난기류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비행기는 통제 불능 상태나 다름없었어요. 비행기를 자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난기류는 비행기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존재 중 하나잖아요. 공기의 흐름이 불규칙해지는 데다가 난기류가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해서 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보통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 객실 선반에 들어있던 승객들의 짐들이 떨어지는 건 꽤나 자주 있는 일인데 그날만큼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아수라장이 되더군요. 아예 음료수 카트가 허공으로 날아오를 정도였으니까요. 차가운 금속재 카트였는데도 그렇게 천장으로 확 떠버리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저를 포함한 다른 승무원의 몸이 천장과 벽에 처참하게 부딪히는 광경을 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답니다.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데다가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해서 기내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어요. 지금껏 항공사에서 일하며 여러 번 난기류를 겪어봤지만 이 정도 수준은 처음이라 아무리 베테랑인 저도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손발이 후들거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리더군요. 물론 회사에서는 이럴 때를 대비해 꾸준히 교육을 시켜왔어요. 난기류를 만났을 때의 대처법은 물론이고 위급한 순간에도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명감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회사에서 그런 훈련을 받은 덕분인지 머릿속으로 물론 당황스럽고 무서웠지만 어떻게든 최대한 매뉴얼에 맞춰 행동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훈련 때처럼 쉽게 되지는 않더군요. 손부터가 덜덜 떨렸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한 승무원이 눈에 띄는 거 있죠. 한국에서 온 미나라는 승무원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미나 씨는 승무원 경력이 그리 길지도 않은 신입이었거든요. 미나 씨조차도
이런 강도의 난기류는 처음 겪어봤을 텐데. 미나 씨는 놀랍게도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승객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안내방송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믿음직함과 침착함은 저마저도 안심이 될 정도였다니까요. 미나 씨는 그렇게 안내방송을 한 뒤 자리로 돌아오려던 찰나에 통로에 굴러다니는 음료수 카트에 손을 부딪혀 손목이 순식간에 부어올랐고 보기에도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 펼쳐지더군요. 미나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통로를 가로질러 승객들을 돌보는 게 아니겠어요? 고통에 찡그린 표정을 감추려 했으며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하는 모습에 저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존경하는 마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미나 씨는 기체가 안정될 때까지 쉴 새 없이 통로를 오갔어요.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부상자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상처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미나 씨 덕분에 몇몇 승객들만 약간 다치는 정도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한국인들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게 되었어요. 미나 씨에게서 느꼈던 강인함과 희생정신은 단순히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라 한국인 특유의 정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나 씨의 정성 어린 모습에 하늘도 감동하셨는지 다행히 비행기는 난기류에서 벗어났지만 그날은 뭐가 안 되려고 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난기류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제가 아까 느꼈던 떨림 현상도 더 강해져 왔습니다. 저는 부기장님께 진동이 너무 심하고 평소의 느낌과 다르다며 말씀드렸고, 안 그래도 부기장님은 일본의 기상이 예상치 못하게 악화되어 착륙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비상 착륙을 시도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승무원들은 조용히 비상사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이렇다 할 기체 결함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승객들에게 불안함을 줄 이유가 없어서 말없이 기장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죠. 기장님은 한국 관제탑과 송수신하면서 비상사태로 일시적 착륙을 보고했고, 한국 관제탑에서는 착륙 노선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상 착륙이기 때문에 승객들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비행기 점검 후 다시 일본으로 출발할 예정임을 안내했죠. 그렇게 비행기는 안전하게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기장님은 비행기 점검을 의뢰하셨고 하루 정도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승객분들에게 이 상황을 전달했고 갑자기 바뀐 일정에 불만을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지만 비행기라는 특성상 사고가 나면 사망률이 99%가 넘다 보니 대부분은 알겠다고 하시고 공항에서 대기하기로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게 된 한국의 공항 측은 한국 승무원들에게 제공하는 휴게 공간을 소개해 주었어요. 승무원 휴게 공간으로 도착하니 한국 승무원 여러 명이 휴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인정해야 할 게 있는 것 같네요. 한국 승무원들은 듣던 대로 굉장히 투명한 피부를 가졌고 미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한국 승무원들을 흘깃거리며 휴식 공간에 앉아 비상 착륙으로 인한 긴장감을 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처음으로 겪어본 비상 상황으로 인해 긴장했던 몸이 풀어지면서 경직되더니 갑자기 너무 현기증이 나고 숨을 쉬기가 어려웠어요. 심지어 온몸에 열감이 끓어오르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죠. 조금 전까지도 멀쩡했던 제가 갑자기 온몸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며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한국인 승무원이 다가와서 저에게 안색이 안 좋다며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거냐고 물어봤고, 저는 비행 시작 전에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지금 긴장이 풀리면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고 말을 하자 저를 어딘가로 부축해서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히 약국에 데려가겠거니 했는데 제가 도착한 곳은 병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공항 안에 병원이 있을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여권을 보여주며 접수를 하고 나니 링거까지 바로 맞을 수 있었어요. 2시간 정도 링거를 다 맞고 나니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열이 심하게 나서 그런지 승무원 유니폼은 다 젖어 있었고 몸이 굉장히 찝찝했어요. 얼른 일본에 도착해서 호텔에서 씻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났고 저는 비행기가 얼른 고쳐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인 승무원과 휴게 공간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 있는 건 짐뿐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하고 화가 났어요. 어떻게 짐을 놓고 자리를 비울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인 승무원은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니 안심하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이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공간에 짐을 두어도 괜찮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더니 한국인 승무원은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고 말하며 심지어 핸드폰을 길거리에서 잃어버리더라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행동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당장 러시아에서 저희가 경유할 때도 짐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하게 대기했었는데 한국은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방치를 해도 된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한국인 승무원은 저의 몸을 보시고는 찝찝하지 않냐고 묻더라고요. 당장 씻고 싶지만 방법이 있겠냐며 일본 갈 때까지 잘 참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그녀는 저를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제가 도착한 곳에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심지어 그곳에는 호텔도 있었어요. 돔 형태의 건물 안에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은 하나의 작은 공화국 같았어요. 그녀는 세탁 서비스를 신청하면 3시간 안에 유니폼이 건조까지 다 돼서 나온다며 세탁소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저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입고 있던 승무원복의 세탁을 부탁했고 샤워도 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승무원분도 이제는 비행이 잡혀 있어 스탠바이를 해야 한다고 하셔서 그녀와 헤어지게 됐어요. 정말 아쉬웠지만 다음에 한국에 오면 꼭 보자며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녀는 비행을 하러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본격적으로 인천공항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곳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은 1공항과 2공항이 나눠져 있을 정도로 크기가 크면서도 이곳의 모든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이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모든 시설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병원이 공항 안에 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는데 이곳에는 식당과 카페, 우체국, 그리고 은행까지 모든 인프라를 훌륭하게 갖추고 있었어요. 승객들이 어떤 긴급한 상황에 닥치더라도 모든 상황을 대비할 거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제일 놀라운 건 어느 장소에서든 와이파이가 터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무료로 말이에요. 저는 일단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카페에 들려서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테이블에 주인 없는 노트북과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것을 보고는 아까 한국인 승무원이 말한 것이 전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한국의 시민의식에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저희 영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런 문화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CCTV는 저희 영국도 설치되어 있고 이전에 들렸던 러시아도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같은 환경인데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건 정말 한국만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드라이가 다 된 승무원복을 찾아 승무원 휴게 공간으로 돌아와 보니 부기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부기장님이 꺼낸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비행기의 정비가 끝났으니 2시간 뒤에 다시 비행을 시작하면 된다고 말이죠. 기체 결함의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한 것도 대단한데 모두가 빨라야 내일 아침에나 출발을 하게 될 거라고 말했던 수리 일정이 이렇게 반나절도 안 지나서 끝났다니. 한국의 기술력이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때 짧게나마 느꼈던 인천공항에서의 모든 최신식 기술들과 한국인 승무원들의 멋진 모습들은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항공사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국을 잠깐 경험한 것으로는 너무 아쉬웠고 한국이란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어서였죠. 그래서 저를 도와줬던 한국 승무원이 있는 회사로 지원을 했고 지금 서류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사의 대우는 세계 최고라고 들었는데 알아보니 영국 항공사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일해서 한국 승무원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런 저를 따라 몇몇 승무원들도 한국 항공사로의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저희 항공사의 인재들을 한국으로 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환상적인 나라예요. 한국의 항공사에 취직해서 한국이란 나라를 더 잘 알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한국에 불시착하게 된 것은 정말 저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의 길을 열어준 나라인 거죠. 제가 한국 항공사로의 이직이 확정되면 또 사연 보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